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들로만 저장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DBMS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들이 그걸 실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데이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연산들만 실행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이 갱신 연산들이 데이터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연산들이죠. 거기는 세 종류의 연산이 있습니다. 삽입, 삭제, 수정,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이 있죠. 이 세 가지 연산 각각이 실행될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약 조건들이 만족되느냐 체크해서 만족되는 연산들만 실행시켜주고,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연산이 있으면 그것을 에러 처리를 해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데이터들만 있도록 자동으로 보장합니다. 이 갱신 연산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제약 조건이 유지되도록,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유지되도록 체크해서 만족되지 않으면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연산들에 대해서 어떤 무결성 제약 조건을 검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갱신 연산에 대한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 조치 사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산이 들어왔을 때 위반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에러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연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옵션을 리스트릭트 옵션이다 혹은 리젝트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 연산 중에서 어떤 것이 제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에러 처리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취소 옵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려주고 실행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옵션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실제 시스템에서 이걸 채택하지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위반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해서 이걸 실행하더라도 제약 조건이 위반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수정을 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옵션은 늘 값으로 바꾸거나 혹은 디폴트 값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으로 바꿔서 제약 조건이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쇄 동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위반이 되면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연산들에 대해서 어떤 무결성 제약 조건을 확인을 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서트 하는 경우 어떤 테이블에 새로 터프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게 인서트 연산이죠. 이 새로 인서트 할 때 각각의 열에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이 와야 되겠죠. 이 각 열에 부합하는 허용되는 값이 와야지 다른 값이 하나라도 오면 이 값을 넣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각 열에 합당한 값이 왔느냐,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이 왔느냐 하는 것이 도메인 제약 조건이죠. 그 열에 도메인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하는 것. 이게 도메인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하나가 인서트 되겠다 그러면 이 인서트문은 인서트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열들의 도메인이 맞느냐, 데이터 타입이 맞느냐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얘를 아까 옵션 중에서 취소하는, 이 인서트를 에러 처리를 하는 그런 옵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맞으면 인서트는 에러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도메인이 다 맞다 하면 그 다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키 제약 조건입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키 값하고 중복되는 값이 오면 안 되죠. 키 값은 다 서로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새로 들어오는 터플의 키 값이 기존에 있는 값하고 중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중복되면 에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합니다.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합니다.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 기본 키 값이 기존의 값하고는 다른데 혹시 널이냐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널이면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뭘 체크하느냐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합니다. 혹시 이 터플에 외래키가 있느냐 봅니다. 외래키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래키가 있다. 그러면 이 외래키 값이 참조되는 테이블에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이 테이블의 기본 키로 존재하는 값이냐 하는 걸 쭉 체크합니다. 또는 널 값이면 상관없습니다. 널 값이거나 널 값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값이냐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있는 값이 아니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하니까 역시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인서트문은 이 네 가지 제약 조건을 다 체크한다. 하나라도 위반하면 에러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옵션 중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 하는 옵션 중에서 작업 취소 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떤 테이블에 기존에 있던 어떤 터플 하나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거할 때 이 값들이 도메인을 만족하느냐 체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도메인을 만족하는 것끼리 만족하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얘는 만족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고 삭제할 때 또 만족하느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 제약 조건 다른 것하고 중복되느냐 역시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키가 널이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세 가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삭제를 해버리면 이 테이블에 참조되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들어있었을 거고, 삭제하는 마당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삭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아까는 나를 참조하는 터플들이 있어도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래 키들의 참조 무결성 규칙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값을 참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참조하고 있는 얘를 삭제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삭제되는 터플이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되는 기본키인 경우, 참조되는 터플인 경우, 이 삭제되는 터플이 참조되는 터플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치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리스트릭트 옵션, 삭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에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삭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참조하던 곳에 문제가 없죠. 이런 리스트릭트 옵션을 선택할 경우 꼭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참조하던 것을 삭제하든지 다른 값으로 바꾸든지 조치를 취해 놓고 참조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그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참조하는 것이 있느냐를 보고 참조하는 것이 있을 때는 삭제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리스트릭트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위반하는 경우에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 조치를 취하는데 널 값이나 디폴트 값처럼 다른 값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연쇄 동작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리스트릭트 옵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널 값이나 디폴트 값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그러면 set null 또는 set default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를 null 값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외래 키는 null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삭제되더라도 나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을 null로 바꿔놓고 삭제하게 되면 상관없죠. 그래서 나를 참조하고 있던 것을 null로 바꾸는 옵션, 이게 set null 옵션입니다. 혹은 이제 set 디폴트 값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연쇄 동작을 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 가볼까요? 다시. 연쇄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이 연쇄 동작을 캐스케이드 옵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연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쇄 동작을 하느냐? 얘를 삭제해버리면 나를 참조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연쇄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나를 참조하던 것까지 여러 개가 우수수 삭제되는 이런 옵션이 캐스케이드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 시에는 에러 처리를 하는 리스트릭트 옵션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셋널이나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옵션 혹은 연쇄적으로 전파시키는 옵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조하는 터플의 삭제되는 터플을 참조하는 얘들을 null로 바꿔주는 것, 요게 이제 set null 옵션이고, 캐스케이드 옵션은 참조하는 터플의 외래키 값을 갖는 터플을 전파해서 함께 삭제하는, 이게 캐스케이드 옵션. 갱신은 어떻게 하느냐? 갱신은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하고 새로운 값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 후 앞에 있는 삽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할 때 요 딜리트와 마찬가지의 요 조치사항을 체크를 해보고 새로운 값으로 바꿀 때 인서트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를 그 다음 단계로 이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DBMS가 자동으로 체크해 줌으로써 항상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DBMS가 보장을 해서 데이터가 일관성 있는 유효한 데이터만 저장되도록 DBMS가 제어를 합니다.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삭제 후 삽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연산에 대해서 이 제약 조건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